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고민들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셔서 접수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앞두고 그래도 시장이 수요일까지는 좀 오르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시장은 그렇다 치고 요즘 잘 나가는 섹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이제 가스 관련주들 좀 더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그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서 유독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기업들. 기본적인 가치도 굉장히 싸고 그런 가운데서 재료들이 붙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에 올라가는 어떤 테마적인 이유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좀 가벼운 종목들.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은 가벼운 종목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좀 생각을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만약에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내가 잡아놓고 좀 길게 끌고 와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은 지금부터 사서 끌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발성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기대감은 있지만 정작 실적이 좀 따라주지 못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단발성으로 올라갔다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좀 구분을 지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이 0.63%가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현재 0.24%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바로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쉬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휴일 자체가 좀 길잖아요. 주말에 또 껴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잠깐 이제 잠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추석 전에 뭔가 큰일이 있어서 그 전에 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좀 잡아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뭐 가스 관련 종목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갑작스럽게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막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살 때, 선택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종목을 살 때는 지금 당장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밑에 깔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시장은 돌고 돕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빠지면서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갔잖아요. 이번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택트 관련주들, 기술주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점차 또 빠지고 그리고 이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건 결국은 또 경기 순환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때 또 다시 또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기준 삼아서 지금은 좀 먼저 사놓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로 가져가신다면 사실 지금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가스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은 지금도 충분히 계속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한국가스공사 일봉으로 보면 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려와 있다는 거 보시는 거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네. 큰 흐름으로 본다면요. 한국가스공사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각을 좀 넓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일정의 어떤 흐름이 계속 등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굉장히 싼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냥 항상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올라갈 때 살짝 조정을 줄 때 그런 시기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대덕 1루. 네, 대덕일우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3,500원에 20%. 예, 13,500원에 20%.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지인의 소개로 받았지만 자동차 부품, 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듣고 투자를 했는데 자꾸 내려가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우선주다 보니까 등락폭도 심하고 멘토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은? 우선주를 왜 추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자꾸 왜 우선주들을 네.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아마 이제 우선주를 추천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 종목을 샀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신 네. 거예요. 시청자분 지금 대덕 1우 매수하셨는데 그죠? 걱정되지 네. 않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 있죠?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네, 포스코, 현대제철 많이 있죠. 맞죠. 그죠.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리냐면 지금 주식을 아직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네. 추천을 받아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덕 1우라고 보잖아요. 네, 그 원래 회사 중에 대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죠? 대덕이 있고 뒤에 우자가 붙은 회사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자가 붙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네, 대충. 우자가 회사, 네. 우량주가 아니라 우선주예요. 네. 우선주의 네, 우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서 팔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우자가 붙은 종목 말고 일반적으로 우자가 붙지 않은 보통주로 보통 거래를 해요. 왜 우자 붙은 종목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래가 정말 큰 종목, 큰 기업 아니면 거래가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샀어도 제때 제 가격에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팔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덕이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사실 지금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회사의 주가를 가지고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막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막 상한가 막 올라갔던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시세처럼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따라서 이 기업은 13,15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13,000원 정도까지 매수가 정도의 회복은 가능해 보여요. 다만 좀 더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 감내하고 가야 돼요. 네. 이거 감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3,500원에 올라오면 그때 그냥 정리를 하세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감사합니다. 더 빠졌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지인분이 아마 대덕일 우를 추천해 주셨다면 그 지인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분도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맞아요.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DL이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3,000원이고 비중은 15%예요. 네, 83,000원에 15%. 이 종목은 어떤 계기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건설주라고 해서 네. 샀거든요. 건설주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직접 이 종목을 고르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DL ENC도 아니고 DL을 따로 또 고르신 이유는 있을까요, 시청자님?
그냥 네, 저도 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DL인지도 아무래도 이렇게 지주 산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시청자분 지금 DL을 네. 매수하셨는데 DL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회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원래 원래 이편한 세상인가요? 그러니까 대림산업이라는 회사 네, 아시죠? 맞다. 대림산업, 그죠? 네네.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인데 그냥 건설주라고 해서 샀다. 이게 너무 네. 그렇잖아요. 네. 와, 지금 참 83,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혹시 뭐 누가 추천하신 건 아니죠? 누가 말씀하셨죠? 그래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네. 밝으신 분이라. 지금 그래요? 주가가 또 빠지면 막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분이시라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이런 건설 쪽 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원래는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네. 지금 분사가 됐잖아요. 네.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서 지금 사업 부분을 맡고 있는 뭐 건설 관련주, 물론 DL이라는 회사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DL ENC라는 회사를 통해서 건설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회사를 만약에 주식을 사려고 했다면 내가 좀 잘 알고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DL은 보유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건설 쪽은 아직은 지금 재료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네.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DL은 매수한 가격보다는 저는 85,000원. 네. 거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요. 그 가격 오면 그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네. 지금 오늘 빨간 봉이 네. 뜨는데 네. 추매를 해도 되나 싶어서. 추매요. 네. 추매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추가 매수는 제가 한 가지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네. 추가 매수라는 건 저는 딱 한 번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기업이 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추가 매수가 필요 없이 내가 매수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매수할 필요 없어요. 추가 매수를. 그래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지만 내가 수익을 내고 또는 내가 본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때는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한다는 건 내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네. 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그냥 네. 가져가시고요. 85,000원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배고파 TNC 네, 효성 TNC 매수가랑 비중은요? 82만 원에 알겠습니다. 지금 음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미리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효성 TNC는 81만 원에 15%인 걸로 접수를 받았고요. 지금 효성 TNC는 많이 올랐어요. 올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 기업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보세요. 주가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실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10만 원이었던 기업의 지금 만 원이었던 기업의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무려 10배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면에서 본다면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해보다 조금 더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이미 10배가 올라왔다? 당연히 이건 거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81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나마 지금 급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저는 이 기업은 매수한 가격대에 회복이 되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매수가 오면 그때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때 좀 욕심을 부리고 있다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기업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효성 TNC는 음지도 전환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81만 원 매수가 오면 빠져나오자라고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마케팅이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26,200원에 15%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나요? 이 광고 관련주인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고 있다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샀더니 아, 떨어지기 그러셨어요. 시작. 네, 일단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 멘토님, 에코마케팅 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아, 참 좋게 얘기하기 쉽지만 참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회사에 대해서 뭐 에코마케팅,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죠. 맞아요. 광고 쪽.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보면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비교를 해보면 이 회사도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산다고 하면 이 회사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길게 봐야 돼요. 지금 근데 이 회사를 매수하고 나서 얼마 정도의 기간을 생각을 해두신 거예요? 파는 데까지. 글쎄요. 기간은 그냥 올라가다가. 그러면 종목 선택이 잘못됐어요. 에코마케팅은 사고 네. 보니까 월봉이 너무 높더라고요. 잘못 네. 들어. 그러니까 왜 하필 사고 나서 이렇게 보일까요? 사기 전에 안 보여요. 근데 사고 나서 귀신에 홀린 듯 막 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살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코마케팅은 회사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으로 잠깐 가늠을 해보면 이 회사는 2020년도에 영업이익률이 30%대예요. 굉장히 높거든요. 2019년도에도 30%대예요.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19년, 2020년도가 거의 30%에 육박해요. 그런데 2021년도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네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기업은 26,200원에 매수하셨으면 24,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교체가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저기 불타기는 하지 말고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손절가를 잡고 가야 돼요. 이 기업은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29,950원 자리가 저점이거든요. 29,950원. 이 자리를 손절가를 잡아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던 흐름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상승하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실적도 역시 떨어지고 있고 그럼 이 갭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주가는 2만 원대를 깰 수도 있어요. 그걸 굳이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짧게 대응하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한번 선택한 거 물릴 수가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처음에 매수할 때 그때부터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그렇게 매수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한국조선해양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8,500원에 20%요. 네, 지금 가격입니다. 11만 8,5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담으셨나요? 저기 대리금 수주를 많이 맞고 그랬다고 그래서 좀 네. 기다리면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0일 됐나? 그러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 올 한해 조선사들 수주 성과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이게 내일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잖아요, 멘토님. 이렇게 모회사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거다. 보통 이제 밑에 자회사 떨어져 나가면 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강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그런 우려감들은 이미 주가에 이제 반영됐나요?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 시청자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지,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방송을 보고서 사셨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거 다른 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방송 보고 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방송이 나쁘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 네. 이 방송에서 누가 얘기하든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그 사람을 덜컥 믿고 내 돈을 그렇게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일단 어쨌든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한 성과,
만약에 이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그 결과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송을 보고서 이제 좋은 종목을 만약에 소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어느 정도의 판단은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본전만 오면 빠져요. 지금 11만 8,500원 본전이잖아요. 저는 네. 이 기업은 본전에서 정리. 지금. 아, 네. 왜냐면 매도예요? 제가 최근에 보니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실망한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순간 바뀌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선주들 있잖아요. 네. 물론 수주도 많이 했고 다 좋다고 다들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런데 삼성중공업 아시죠? 네. 네, 삼성중공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중공업도 수주 엄청 많이 했고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회사가 그동안 적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뭐 감자 그리고 맥면 분할까지 했고 굉장히 오랜 어떤 그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적이 지금 안 좋아요. 다들.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거 다 털어내고 나서 그래서 네. 지금은 매수가니까 매수가에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K산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50원에 25%요. 네, 2,650원에 25%. 매수는 어떤 이유로 하셨나요? 앞으로 그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네. 뭐, 그래서 뭐, 매출도 괜찮고, 그래서, 예, 매수하셨군요. 한번, 네, 그래서 이게 장기로 가도 될까 해서, 아, 장기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보완주 중요성은 절대 줄어들 리는 없죠. 근데 이제 네. 주가는 지금 약간 조정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응 전략을? K사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아왔어요. 그 보안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 사실 우리가 10년 전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러면서 정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용해야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또 앞으로 5차 산업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거론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쪽에서는 뭐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는 주가가 참 희한해요.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어떤 특정 테마가 있어야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떨어져요. 실적이 좋아도. 이게 테마를 좀 많이 탄다는 거죠. 자, K사인 같은 경우에 지금 2,650원에 매수하셨어요. 근데 네.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이 회사가 지금 3,000원, 3,500원까지 올라왔다면 네. 그때는 팔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팔아야죠. 그죠? 네. 근데 지금 결국 떨어지니까 지금 중장기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면 예. 팔겠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회사를 믿고. 네. 지금 어쨌든 이 회사는 지금 팔 때는 아닙니다. 네, 팔 때는 아니고요. 그래요? 올라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은 단발성으로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3,000원 네.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네. 털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업부터 주가가 분명히 또 빠질 거예요. 그러면 네. 훨씬 싼 가격에 그때 잡아놓고 그때 끌고 네. 가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3,000원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반등 안 하고 하락하면 계속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계속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대주주가 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기업은 최소한 2,000원 아래로 떨어져야지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만약 2,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뭐 네. 전화든 아니면 유튜브든 질문을 주세요. 그때 한번 다시 그 회사 뭐 정리해드릴게요. 신용하고 뭐 관련 있는데 그런 관계 없나요? 신용이 많다고. 사실 모든 기업들이 신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신용이 예. 있다고 해서 안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신용이 네. 있다고 해서 종목들이 못 올라가진 않아요. 이건 약간 좀 예. 어찌보면은 잘못된 인식인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런 부분에 걱정 마시고 일단 이 네. 기업은 반등 나면 바로 팔긴 하셔야 돼요. 3천 되면요? 네, 맞아요. 예. 네, 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엑스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830원,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예, 매수는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뭐 보안과 플랫폼 요새 뭐 대세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전망 좋은 걸로 생각하고 매수를 네.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또 시청자분과 좀 비슷한 결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수익권이 있긴 하거든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도 사실 단발성 자금들이 많아요. 네. 들어왔다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좀 컨트롤이 좀 어려운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4,830원에 매수하셨는데 혹시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이 기업은? 약 한 2달 정도. 2달 전이요? 예. 올라올 때 왜 안 파셨어요? 한번 팍 튀었잖아요. 그때 조금 더 보고. 그죠? 예. 다시 예, 또 올라 좋더라고요. 그때 근데 자, 생각을 해보면 7월 달에 한번 주가가 딱 튀었죠. 그리고 예.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때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 빠지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면 그냥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게 또 올라왔는데 안 팔았어요. 또 빠졌잖아요. 이게 진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응을 어떻게 해요? 이 기업은 사실 위에 올라갈 때 과감하게 팔아야 돼요. 올라왔을 때. 그래서 정고점을 못 찍더라고요. 네, 정고점까지 바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 지금 지난번에 5,640원이 고점이 나왔죠. 예. 근데 최근에 고점이 얼마 나왔나요? 5,580원에 나왔어요. 즉 지난번 고점보다 밑에 나왔어요. 예. 그렇다는 건 뭐예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오면 냈다 팔고 있다는 거죠. 아. 네, 더 빨리 팔고 있다는 거예요. 매도 시기가 더 짧아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와도 지난 고점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끝에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못 팝니다. 얘기하면 그냥 5,400원 넘어가면 그냥 그래 시원하게 한번 정리하자.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5,400원 오면 그냥 정리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업 전에 그러면 5,500 얼마에 왔을 때 그때 팔았어야 돼. 그쵸. 네. 그때 제가 수익을 내고 나올라고 망설이다가 조금 더 기대하고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네, 이게 사실 주식이 마음을 막 설레게 해요. 올라가다 보면은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올라가서 상한가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설레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레임은 그냥 착시적인 거예요. 잠깐.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설레일 때 우린 주식을 팔아야 돼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과거에 얼마 왔든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한번 놓친 거잖아요. 한 번 놓치고 두 번째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준 거니까. 그래서 5,400원에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뭐 대비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손절가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좀 밑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돼요. 이 기업은 거의 이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보통 한 4,700원 정도 위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린다면. 그래서 4,700원 정도만 손절가 잡아주세요. 그리고 5,400원에 정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해볼게요. 멘토님 오늘 열리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열리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야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강연이 진행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사실 최근의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또 간단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오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모두 오셔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 오늘 오후 8시입니다. 황 멘토님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랑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롯데렌탈 55,000원에 10%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롯데렌탈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내내 떨어지다가 요즘 들어서 살짝 고개를 좀 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 주변 분들도 청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청약할 때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청약할 때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굉장히 시세가 좋을 거,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청약에 몰린 경쟁자 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우리가 청약을 할 때도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청약하고 나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5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가도 굉장히 높아요. 저는 사실 여기서 청약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종목들은 사실 주가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가는 잡아두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44,000원을 손절가로 먼저 잡아두시고 만약에 이 가격에서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면 저는 이 기업은 55,000원의 매수가보다는 52,000원 정도 많이 잡으면 52,000원이에요. 그래서 5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셀리 프리지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콜마 57,500원에 15% 언제쯤 추매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콜마도 요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추매를 해야 되나요? 언제 할까요, 멘토님?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사실 그 화장품 쪽에서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높은 회사거든요. 맞아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북경 콜마를 통해서 사업도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 한국콜마라는 회사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사실은 경제에 좀 많이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눈치를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 가격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가격은 정말 싼 가격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57,500원에 15% 추가 매수를 언제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지금 57,500원의 가격 여기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47,350원입니다. 만약에 시간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가격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5%에서 만약에 15%를 더 추가 매수를 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5%씩 그냥 매수를 해서 그렇게 분할 매수 15% 더 채워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 5%, 다음 주 5%, 그 다음 주 5%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6만 원 정도까지 먼저 보세요. 6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더 높여갈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6만 원, 추가 매수는 분할로 가능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장화시는 고양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 65,000원에 15% 매수가까지 올까요? 하셨는데요. 올까요, 멘토님? 자, 휠라홀딩스를 볼게요.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참 이분도 아마 매수했을 때는 수익을 내려고 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은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본전만이라도. 그죠. 네. 본전 심리가 지금 발동을 한 거예요. 매수했을 때 가격을 보니까 이 기업은 2019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하셨어야 돼요. 이게 지난해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 시기가 언제 또 올까요?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그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참 끌고 왔다면 지금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휠라홀딩스 지금 매수가까지 회복이 힘드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 기업은 지금 다시 한번 원래 가격, 원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휠라홀딩스가 더 유망한 쪽을 보게 된다면 골프 문화가 지금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골프를 치시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가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는 아마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65,000원이 매수 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수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겠죠. 62,000원 목표 주가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전자금융 7,400원에 7% 추매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아, 이것도 좀 힘이 없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7,400원. 네. 아, 참 높아요. 네, 다들 높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시장의 하락을 시장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빠진 거거든요. 네. 이거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기업이 과연 믿을 수 있고 이 기업이 다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한국전자금융의 경우에는요.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은 일정 가격대 안에 이 범위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주가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나 다 따져봐도 이 회사는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실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추가 매수할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갖고 있다면 저는 5,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노려볼 것 같아요.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돌려낸다면 매수가가 지금 7,400원이잖아요. 이 기업은 8,000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주가 8,000원, 추가 매수는 5,5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만 하고 그리고 그냥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남주자 공부해서라는 아주 좋은 닉네임을 가지신 분의 고민입니다. 삼성 SDI 67만 원에 10% 절반 수익은 매도하고 보유 중인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좀 그래도 매수를 잘하셔서 절반의 수익을 받고 이게 이제 어제 갑자기 배터리 사업 분할한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바로 부인을 했고 근데 좀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사실 그 기자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쓰고 나서 시간 내에서도 굉장히 좀 흔들렸던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SK 이노베이션과 그 다음에 LG화학 이 배터리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사업부로 분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 SDI도 역시 그런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성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와 그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분명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이 고작 2, 3%밖에 안 된단 말이죠. 1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떼어내서 사업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회사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쪽 사업 부분은 한 41% 정도,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주력 사업 부분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을 해서 따로 떨어져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어떤 회사예요? 우리는 삼성 SDI라고 하면 이 회사는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배터리 사업을 떼어낸다면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찌 보면 삼성 SDI는 전자소재 쪽 사업 부분을 오히려 떼어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 거죠. 사실 추측에 대한 오류. 삼성 SDI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좀 약간 좀 안 좋은 분위기 때문에 떨어지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 결국은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세요. 저는 67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매수가에서 손실은 아니잖아요.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최소한 저는 75만 원 반등 시 75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수익을 잘 챙겨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상담 이어서 또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물산.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2,500원에 10%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TV 방송 보다가 이재용 부회장님 곧 나오시니까 진짜 주식 뛴다고 해서 욕심을 샀는데 지금 매수해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삼성물산은 뭐 건설주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지배구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또 특히나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매수를 하셨는데 삼성물산 어떻게 보세요? 네.
어려운 주식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룹주들이 주가가 조금씩 이제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상을 깼어요. 결국은 주가가 잘 못 올라가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그 뉴스가 나와도 어떨 때는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삼성물산은 좀 후자였죠. 지금 14만. 네. 제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좀 답답하지 않아요? 네. 그죠? 추가 매수하면 더 답답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껴지죠? 네. 그만큼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답답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장기로 내가 끌고 가겠다. 이 기업의 회사의 가치, 지배구조,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진짜 투자해서 난 끌고 가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본다면 길게 봐야 돼요. 네. 뭐 6개월 이게 아니라 1년 이상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네. 그러면 더 사지 마세요. 네, 이 기업은 매수가 정도면 사실 그렇게 오래 끄지 않아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저는 14만 5천 원 정도 가격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업의 가치의 변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5천 원까지 조금 기다리면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다른 종목을 사세요. 네, 차라리. 알겠습니다. 그게 덜 답답할 겁니다. 기간은 한 6개월 걸릴까요? 자, 여기 뭐 쌀 한 주만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뿌려가지고 막 언제쯤 올라갈까? 그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까지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속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K매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200원에 12%요. 네, 13,200원에 12%.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담으셨어요? 제가 무상증자로 70주를 받았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15,800원에 공개 매수 주주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산 거거든요. 아, 그거 오래 가지고 있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무상증자도 팔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 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그 이후로도 그죠? 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KMH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회사를 좀 믿고 맞아요.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KMH라는 회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시청자분이죠. 네. 얼마 동안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무상증자 받고 네. 무상증자 받자마자 제가 구입했던 거는 팔고요. 무상증자만 70주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 아, 무상증자만요? 네, 팔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게 나왔어요. 15,800원 공개 매수 주주가 하겠다. 네, 그래서 믿고. 그때 네. 그걸 믿고 샀는데 아닌 거죠. 당했네요. 네, 한마디로. 근데 무상증자 다행인 건 어쨌든 무상증자 받고 그 물량을 갖고 있고 그 전권 수익 실현했고, 그죠?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러면 다 통틀어서 수익이에요? 아니면 손실이에요? 지금 손실이죠. 손실이에요. 무상증자는 이익이지만 제가 네. 또 13,200원에 네. 200주를 샀으니까. 참 힘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10,000원대 밑으로 제가 적정가를 정하고 네. 하면은 물을 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업 자체가 재무는 좀 괜찮고 골프도 주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네. 물을 타면 괜찮을까 해서요. 물은 타지 마세요. 아 진짜요? 네, 하지 마세요. 회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전망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해요.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무상증자를 했다는 건 그만큼 회사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주가는 많이 올라가면 빠집니다.
그죠? 지금 네. KMH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락이 끝난 건가요? 조정이 끝난 것 같이 보이세요? 제가 작년부터 네. 봤을 때는 10,000원 밑으로 이 9,000원대까지 밑으로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최근의 일인 거고요. 네네. KMH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를 과거에 본 적이 없죠. 그죠? 이 가격대를 지금 과거에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네네. 여기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흐름은 얼마 전의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10,000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10,000원 정도 밑에 떨어지면 바로 반등이 여기서 잡히던데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건 얼마까지 떨어질지 감이 안 잡혀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MH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계속 끌고 가지 마세요. 저는 이 기업은 손절가를 차라리 잡고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500원 잡으시고요. 네. 그 반등이 나오면 이 기업은 12,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저는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12,000원까지요? 네.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시장의 상황 바로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 관련주인데요. 여전히 시세가 좋습니다.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에서는 엑손 모빌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세 좋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현재 보시면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1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극동유화 16%, 흥구석유까지 계속해서 시세 연속성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으로는 오늘 정부발 이슈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서 이 다양한 충전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도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진 머티리얼즈 쪽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현재 3%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 2거래일째 붙고 있고요. 현재 3%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도 확인해 보시죠. 네, 원전 쪽으로는 오늘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 나온 뉴스가 잇따르기보다는 정부의 예타 신청, 그리고 한수원의 원전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제시 등 이런 점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세가 좋습니다. 2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RS 같은 경우에는 원전 SE는 실리콘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전히 20%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8,66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